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사회 7-3 사회집단과 차별 문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회 집단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사회 집단이라고 하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혼자 있으면 집단이라고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소속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집단의 구성원이야 라는 감정을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만나고 헤어지면 우리가 집단이라고 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서로 상호작용, 주고받는 이런 상호작용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회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림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첫 번째는 버스를 타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인데요. 일단 사회 집단이 되는지 살펴보면 2명 이상이에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속감이 있을까요? 우리는 뭐 같은 60번 버스를 탔어 라는 소속감을 갖기는 좀 힘들겠죠. 두 번째 조건, 소속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에 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도 않죠. 매일 같이 만나서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회 집단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관중들이죠. 어떤 야구 경기, 팬들의 모습이 될 텐데요. 일단 2명 이상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소속감도 가질 수 있어요. 같은 팀을 응원한다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 팀을 응원해라는 소속감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세 번째, 지속적으로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냐? 그건 아니죠. 네, 이렇게 한 번이나 뭐 가끔 어쩌다 뭐 같은 사람 만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만나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뭔가 나눈다든지 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학급에 있는 학생들의 모습인데요. 2명 이상이고요. 소속감 있죠. 나는 1학년 뭐 3반 학생이야 라는 소속감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속적 맨날 만나죠. 평일마다 만나서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학급 학생들은 사회 집단이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나와 있는 버스 안의 사람들이라든지 야구 경기를 응원하는 관중은 사회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 집단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집단은 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세 가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소속감에 따라서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소속감을 느끼면 내 집단이고요. 소속감이 없으면 외 집단입니다. 그래서 내 집단은 우리 집단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외 집단을 그들 집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자기가 실제로 소속한 집단을 소속 집단이라고 해요. 소속 집단의 보통 내 집단의 소속 집단에 보통 소속감을 느껴서 소속 집단이 내 집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소속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학교에도 몇몇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속 집단이 반드시 내 집단은 아닐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감정의 유무에 따라서 나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거 집단이라는 개념도 알아둬야 되는데요. 준거 집단은 나의 어떤 행위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에요. 행위의 기준이 되는 집단. 예를 들어서 본인의 소속 집단이 준거 집단일 수 있지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처럼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 학생의 준거 집단은 대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다른 상황이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 학생이 대학생이 된다면 지금 소속 집단은 중학생이지만 본인의 준거 집단이었던 대학생이 된다면 이 학생들의 어떤 집단에 대한 만족감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거 집단이라는 개념도 나와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내 집단은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 외 집단은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 집단입니다. 두 번째는 결합 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누는데 이 용어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결합 의지란 용어를 여러분 선택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선택 의지로 보면 되는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눕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동사회는 선택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내가 그 집단에 소속이 되면 공동사회라고 합니다. 반면 이익사회는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 의지를 갖고 후천적으로
네, 선택해서 들어가는 집단을 이익사회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가족은 선택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공동사회에 가족이 있어요. 가족은 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속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태어난 그 지역, 이것도 사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태어난 지역. 근데 예전에는 특히 이제 시골 지역의 경우에는 더 그 지역을 벗어나서 살아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마을은 본인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 그냥 거기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촌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사회는 뭐냐 하면 본인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건데, 여러분 학교 이익사회죠? 네, 학교 다니는 거. 그러니까 학교도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선택해서 온 거죠. 내 학교를 지원해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의 경우에도 여러분이 뭐 이것도 후천적으로 물론 선택한 거지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집단에 속하는 게 결정돼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익사회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들어가는 회사, 이런 거는 다 이익사회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뭐 동아리도 그렇고요. 등등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접촉 방식에 따라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뉘는데요. 1차 집단은 접촉 방식이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네, 그에 비해서 2차 집단은 구성원들 간에 접촉하는 방식이 굉장히 수단적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만 만나는 그런 사이일 때 우리가 수단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데, 1차 집단은 서로 친밀하기 때문에 걔가 누군지 다 알아요. 이 구성원이 뭘 좋아하는지, 관심 분야는 뭔지, 이런 거를 전인격적 관계라고 합니다. 전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고요. 2차 집단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만 만나요. 그래서 형식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요. 깊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는 거죠. 네, 형식적인 관계.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면 당연히 1차 집단에 해당이 되겠죠. 가족은 서로 친밀하죠. 네, 그리고 만약에 뭐 부모님이다 혹은 동생이다 하면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관계가 당연히 맺어지겠죠. 그래서 가족 같은 경우가 1차 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또래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 또래 집단도 1차 집단입니다. 여러분끼리 친한 친구들끼리는 얘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건 싫어하고 이런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전인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반면에 2차 집단은 우리가 회사를 만약에 나중에 다닌다고 하면 이 회사를 다니는 목적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만납니다. 이런 것을 2차 집단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뭐 우리가 배웠던 예전에 정당을 배웠는데, 이 정당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치적인 견해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집단을 정당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권력 획득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집단이고 그걸 위해서 만나기 때문에 형식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집단이 완벽하게 1차 집단, 2차 집단 이렇게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봤을 때 학교는 1차 집단일까요? 2차 집단일까요? 이게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학교에서는 일단 2차 집단의 모습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만난다면 2차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뭐 교장 선생님과의 관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교장 선생님을 만날 일이 과연 어떤 경우에 있을까요? 네, 뭐 교장 선생님께 상을 받으러 교내상을 받아서 교장 선생님한테 뭐 시상을 하러 간다든지 이런 특정한 경우에만 만나겠죠. 평소에 여러분들이 교장실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면서 수다를 떤다. 네, 이러면 1차 집단이겠죠. 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 관계에 있어서 2차 집단입니다. 하지만 학교 내에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있고 아니면 뭐 담임선생님이랑 굉장히 난 친하다 이런 경우에는 1차 집단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학교는 보통 이제 2차 집단으로 나오지만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도 그래요. 회사
사람들끼리 어떤 사람과는 형식적인 관계를 맺지만 그 중에 일부 사람과는 굉장히 좀 친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회사 내에서도 1차 집단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회 집단을 여러 개로 분류를 해봤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보면 먼저 소속감에 따라서 내 집단과 외 집단, 결합 의지, 이거 선택 의지로 바꿔 생각하면 좀 쉬워요. 네, 선택 의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없으면 공동사회, 네, 선택해서 들어가면 이익사회, 접촉 방식이 친밀하면 1차 집단, 네, 좀 수단적이면 2차 집단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준거 집단, 나의 행위의 기준이 되는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해보자를 통해서 사회집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역, 리을 사회집단을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건데요. 중복해서 포함될 수 있대요. 그러면 기역은 밴드부, 네, 리을은 사반. 사반과 농구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사반은 아니에요. 네, 소속 집단이. 그리고 가족 사진을 찍고 네, 모모티 응원단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내 집단과 외 집단을 분류할 건데 내 집단과 외 집단은 소속감의 유무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내가 소속감을 느끼면 내 집단, 그렇지 않으면 외 집단이겠죠. 얘는 현재 밴드부 소속인데 뭐 친구들과 떡볶이 먹으면서 네,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내 집단이겠죠. 네, 소속감을 갖겠죠. 그 다음에 가족. 네, 가족은 당연히 내 집단이죠. 그리고 모모티 응원단. 네, 여기 속해 있죠. 네, 근데 공지도 확인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소속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외 집단은 4반이겠죠? 네, 4반은 얘가 속한 반이 아니에요. 몇 반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4반과 농구 시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농구 시합을 한다면 당연히 본인이 속한 반을 응원하겠죠. 4반은 그들 집단으로서 네, 어떤 경쟁의 대상이 되는 네, 그런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네,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선택의지입니다. 네,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 좀 쉬운데요. 네, 선택의지. 공동사회에 해당되는 걸 먼저 찾아볼게요. 공동사회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죠. 네, 이런 것을 가족이 있겠죠. 네, 가족. 그러면 이익사회, 나머지는 이익사회요. 밴드부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반. 네, 사반은 본인이 소속한 집단은 아니지만 몇 반이 될지는 사실 뭐 여러분들은 랜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정해준 대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얘는 무조건 사반에 들어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익사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모티 응원단도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네, 지금 집단을 이렇게 구분을 해봤고요. 만약에 1차 집단과 2차 집단, 어떤 접촉 방식에 따라서 네,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누어 보자라고 한다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1차와 2차 네, 한번 개념을 네, 적용해 보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밴드부 1차 집단이겠죠? 네, 굉장히 친밀하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에 4반 이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한다면 굉장히 좀 친밀해지겠죠, 여러분 간에. 물론 이 안에서도 친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수업을 네, 듣기 위해서만 만나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정말 친해서 방과 후에도 만나고 네, 하면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집단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같은 반이라고 하면 네, 1차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차 집단인 학생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1차와 2차가 좀 섞여 있다고 보면 돼요. 네, 니은은. 그 다음에 가족은 당연히 1차 집단이고요. 모모티 응원단. 네, 이 응원단의 규모는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있는지. 네, 하지만 뭐 학교에서 네, 응원을 하는 네,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많지 않고 전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만약에 응원단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어떤 팀이 경기를 할 때만 얘들이 만난다면 형식적인 관계일 수 있기 때문에 2차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집단을 사회집단이라고 합니다. 소속감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집단이 내 집단입니다. 공동사회는 학교, 회사처럼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여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틀린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공동사회가 아니라 이익사회입니다. 네, 공동사회는 가족처럼 선택할 수 없는 거죠.
4번 가족이나 또래 집단처럼 구성원들이 친밀하게 접촉하면서 전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거, 뭔가 접촉 방식이 친밀한 거 1차 집단입니다. 네, 여러분의 다니는 중학교는 내 집단, 보통은 소속감을 갖고 있죠. 아닌 친구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공동사회는 절대 아니죠. 네, 태어날 때부터 얘는 어디 중학교 갈 거야.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익사회요. 선택한 거죠. 그리고 1차 집단, 2차 집단. 2차 집단, 보통 규모가 크다면 2차 집단인데 그 안에 1차 집단의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속하기 때문에 네, X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사회 집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바로 네, 차별에 대해서 네,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회 집단의 차별과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 집단을 배웠는데요. 이런 사회 집단에 대한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차이와 차별을 구별해야 되는데 차이는 서로를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이에요. 우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외모가 다르고요. 네, 그리고 성별도 다르죠. 네, 여성, 남성, 네, 이런 차이를 갖고 있고, 또 취미도 달라요. 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종교도 다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차이라고 합니다. 그냥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다른 것을 근거로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채용할 때, 고용할 때 불이익을 준다. 네, 이러면 차별이 됩니다. 차별은 이런 차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성을 근거로 여성을 조금 많이 채용하지 않고 남성을 우대한다면 네, 지금 성별을 근거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차별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학교에서 여학생은 치마 교복만 입어야 돼요. 바지 교복은 입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역시 네, 성별을 근거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거죠. 왜냐면 치마는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이런 차별이 발생한다면 문제점이 차별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야 얘네들은 이렇게 하면서 외집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LGBT라고 해서 네, 이게 성소수자거든요. 네, 성소수자. 네, L이 레즈비언, 게이, 그 다음에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 이런 성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성소수자들을 혐오하는 네, 그런 문제점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네, 이들에 대한 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네,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차이를 인정하고요. 나와 다를 수 있어라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네, 나와 성적인 어떤 취향이 다를 수 있고, 나와 어떤 종교가 다를 수 있고, 나와 어떤 피부색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인정을 해줘야겠죠. 하지만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원의 노력도 필요한데요. 이거는 어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네, 아니면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 하면은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여성한테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 금지법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회 집단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